지국비조의 비상등, 지국비조. 방금 전에 박찬 교수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어요. 지국비조. 이게 정식에서 지금 나오는 말인데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민비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국비조도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어요? 맘카페라든지 이런데 지국 비조다 뭐 이러면서 지역구는 그냥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약도 좋고 준비도 많이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뽑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좀 못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하는 얘기겠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진짜 그래서 지국 비조라는 말이 유행어로 돼 있다고 어제 누가 그러시대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당에도 너무 크게 맞장구 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자기가 속해 있는 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으로 좀 힘을 좀 밀어주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거 고맙겠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당 분들인데 두 개의 정당 이름이 등장을 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용 유성정당이에요. 근데 양쪽에서 뭔가 지금 뭐 압박을 받는 건가요? 일단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지민비조 이어서 지국비조 현상까지 나타난 거 아니냐? 그 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그 반대쪽에서는 자유통일당 여기서 지금 강경 보수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양쪽에서 지금 뭐가 협공 아니냐? 그럼 제목이 보세요. 좌우 협공받는 국민의 미래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최수영 전 의원. 네. 일단 지국비조. 나경원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지국비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만큼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뭐 건네들었다고 이제 표현했고 누군가 그런 말씀하시더라. 맘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제 약간 여성 지지층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비례가 아닌 이제 지역구 후보 출마자이기 때문에 설령 그 마음에서 국민과 어떤 비례는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에서 저 표현을 하셨을지 몰라도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설령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미래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그 결론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자유통일당인데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표를 많이 주면은 국민의 미래가 많이 못 가져가니까 우리를 오히려 줘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데도 이제 잘못 들으면 이게 국민의힘에 많은 걸 주고 비례를 주면은 이게 의석이 분산된다더라. 쫄깃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이른바 좀 고연령층 등에서 카톡 등을 통해서 많이 확인되는 이런 말이 돌아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갑론을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미래가 본의 아니게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대구에서도 뭐 이른바 지국비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구 출마자들은 원보이스로 비례는 무조건 국민의 미래를 주셔야 합니다. 딱 떨어지게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만 이게 자매정당이라는 게 이게 그 시너지를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좀 뭐 유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는 진짜 말하자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게는 조금 좀 혼선을 빚어주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아요. 박찬 교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떨어지셔 보는 위치에 계시니까 자유통일당 지금 국민의 미래표를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110석, 120석 정도 될 때까지 뭔가 힘이 붙는 모양새가 되면 몰빵론이 먹힙니다. 국민의힘으로 힘이 이제 쏠리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지금 읍소 전략을 펼치잖아요. 100석도 어렵습니다. 꼭 찍어주십시오. 개헌 저지선, 또 뭐 그다음에 탄핵 저지선. 이러니까 보수들이 특히 극우 보수가 진짜 어려운가 보네? 이러면 그럼 그동안에 장해찬하고 도태우는 왜 자른 거야? 우리의 목소리, 극우의 목소리는 누가 반영하는 거지? 이렇게 망해가는 거 그럼 우리 목소리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유통일당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호소 전략, 읍소 전략을 펼쳤던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통일당이 한석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긴 거죠. 자, 이민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께서는 이거 좌우 협공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비례정당 상황이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참 안타깝죠. 저희 근데 이 지역구 출마자는 예, 타 정당을 이렇게 찍어달라고 호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대놓고 활용할 수가 없죠. 국민의 미래 얘기를 뭐 지지해서 이걸 할 수 그렇게 없다는 할 거죠 수는 지금. 없죠. 예.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니까. 예, 할 수 예.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이팔 청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들었어요. 아, 주변에서 이팔 국민의힘 청춘. 어떤 선거유세장에 가보면 이팔 청춘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아,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예, 근데 과거에 조금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 늘 있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같은 여러 어떻게 좀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한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총선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결국 뭐 큰 의석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국민의힘의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심리가 뒤로 갈수록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를 일단 넘겨야 돼요. 의석을 받으려면. 예. 이 3% 룰이 있는데요. 자유통일당을 찍었을 때 과연 이 3%를 넘길 수 있을까? 예. 3%를 넘기지 못할 거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몰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조국 혁신당 바람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 아니, 조국 혁신당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이러다가. 얘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더불어 미래연합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국민의 미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노이즈 마케팅이 오히려 안 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변호사, 외교 전문가, 호남 명문가 이런 면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선거 공모문을 보시고 예. 국민의 미래의 후보자들의 경력을 본 다음에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좀 홍보가 덜 된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노이즈 마케팅은 못했죠.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 더 뚝배기처럼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은하게. 이건 여선 운전 행정 같게. 근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아예 그냥 만들었던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가만히 보면 다 뭔가 공격을 받는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의 잠식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병립형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뭐 예. 연동형 선거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번에도 또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민비주 아닙니까? 그 현상에서 조국혁신당이 표를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고, 지금 국민의 미래는 지금 뭐 새로 조국혁신당 관련 얘기 나왔지만 자유통일당이 지금 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는 연동형 선거제도 약간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난 국회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사과하고 병립형으로 가자. 이게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번 선거에서 또 연동형제 채택이 돼서 예. 진행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양당 구도를 깨자는 그 이야기가 예. 조국 혁신당의 돌풍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조금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 뜻하지 않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예, 겁니까?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나오고 있는 돌풍에 이걸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확실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뭐 그 이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국민의 미래를 어쨌든 1등을 한번 이긴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 무당층이 제3지대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나경원 후보 이야기도 나왔는데, 나경원 후보가 최근에는 뭐 갑자기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200석이 무너집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뭐 읍소 전략을 했는데, 그 읍소 전략이 사실은 비례정당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돼가지고 우리 국민의 미래가 어렵다.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예.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연장선 상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어쨌든 비례의석 정당은 국민의 미래가 가장 많이 가져갈 것 같다. 근데 조국혁신당이랑 더불어민주연합 합치면은 야권 파이가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1등은 국민의 미래가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은요,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고 위성 정당을 주도해서 또 만들고 이런 상황을 놓고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꼼수 중에서 또 꼼수구나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런 꼼수를 통해서 위성 정당이 탄생하고 등장해서 총선에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정당들이 지금 표와 의석을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나중에 정치사를 연구하시는 어떤 학자분이 계시면 아주 깊게 연구를 해볼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상황은.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방송은 역시 MBN.